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4년 됐습니다. 전세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제 4년이 다가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갱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건데요. 과연 뉴스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떠들고 있는 전세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실행이 될지, 그에 따른 이 임대차 3법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미나 공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세미나가 참석을 하시면 강연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주제는 서울 재개발 시대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남구청역 쪽에 있으니까 미리 서둘러서 선착순 10명이다 보니까 예약하셔서 세미나 들으실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죠. 국토부 장관께서 종부세도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리고 임대차 입법 전부 다 이제 폐지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기사가 이제 나온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 폐지론에 일단 찬성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부자 세금인 부유세처럼 활용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별적 과세 형태라서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도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는데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전세값이 오른다고 분석하는 건 무리가 있으나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은 있는 건 분명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폐지 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세값이 최고치였을 때는 평균 85% 수준, 집값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급등세가 현재는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예전 고점에 비하면 아직 낮다. 그래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임대차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입법이라고도 하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임대차 3법이란 2020년 7월에 심의 의결된 법입니다. 4년 전이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거기 그 세 개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니까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현재 가운데에 있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계류 중입니다.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계도기간이다 보니까 이걸 빼고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입법도 맞는 얘기고요. 임대차 3법도 현재로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차 새롭게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를 위한 권리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년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2년이 만기가 돼서 추가로 2년 계약을 요구하면은 그 주인은 이 연장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권리입니다. 만기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 1회 안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요. 얘기가 없이 그냥 자동 연장이 된다.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에 청구권을 사용 안 한 걸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부할 권리 또한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하나씩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볼게요. 전월세 신고제. 자, 내용은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 매수자든 아니면 매도자든 그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도 여기 나와 있죠. 네. 다만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준비 서류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걸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실 신고도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는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거나 뭐 불특정 다수 혹시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계속 연장을 해서 지금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입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가 뭐냐? 임대차 갱신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갱신을 한번 할 때마다 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대신 감액에 따른 제한은 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말들이 많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엔 목적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 더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은 그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으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대신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서 계약 연장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한번 볼 건데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중에 이제 여러 개 아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들이 한 8개 정도 나열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임대인 또는 말 그대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는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소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터지고 있고요. 또 전월세 상한제가 5% 상승을 제한을 걸다 보니까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4년 뒤에는 그동안 못 받아왔던 주인 입장에서는 못 받아왔던 부분을 더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전세가 폭등.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생겼거든요. 2020년 7월. 네, 그때 생겨났을 전후로 해서 상승폭이 6배 이상 올랐다고 해요. 원래 직전 5개월 기준으로 평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1.67%가 상승이 평균이었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거의 9%, 10% 정도, 거의 6배 이상 폭등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4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한번 하고 난 이 4년 뒤인 2024년 7월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우려가 낳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방적 계약 해지. 그리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돼요. 미리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소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이 하향기에 들어갔을 때 일방적 해지를 하게 되면 역전세난이 또 오히려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실제로도 재작년에 좀 문제들이 발생하긴 했죠. 그리고 끊임없는 분쟁, 아까 말했지만 실거주를 하면 취소가 되거나 그런 기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행된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서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해결책은 없을까? 일단 임대차 3법을 폐지를 하거나 일부 수정은 불가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이 목적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입자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게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이게 지속적일 수 없고 4년 단위로 모든 게 리셋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걸림돌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무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서 말 그대로 주인 입장에서 4년을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그대로 줘야 되는 부분들 그 자체 때문에 가격이 일정 수준 지나고 나면은 4년 뒤에 폭등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폐지를 하거나 내용을 좀 더 바꿔야 돼서 문제점을 일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여기 임대차 3법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자체 혜택을 좀 많이 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해서 말 그대로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가격이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특히나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6월 19일 수요일 부동산 세미나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한정훈 대표님의 명강연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 재개발 시대에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선착순 10명이니까 빨리 전화하셔서 세미나 예약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